죄송해요. 다 중요하죠. 아, 제가 그래서 다 중요한 부분만 남긴 거예요. 진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좀 시험 해야 되는 부분이 없게끔 다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아마 들어보시면 투자를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투자 우선순위 중도입니다. 중도. 저희가 1등 라인, 2등 라인, 3등 라인, 4등 라인을 뽑았죠. 이 지도 위에서 한번 입혀볼게요. 지도 위에서 입혀보게 되면 여기가 1순위예요. 1등 라인이에요. 그리고 2등 라인이 여기예요. 2등 라인. 3등 라인이 여기 위쪽, 시도선 위쪽을 3등 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4순위가 이 아래쪽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기억을 하고 이제 한번 예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삼보 영남, 한아름 라이프 현대, 반달성경, 반달건영, 은하 2차, 그리고 한라 3차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비싼 아파트일까요? 포도삼보 영남 맞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 어디일까요? 은하 맞아요. 세 번째로 비싼 아파트 한라 3단지 맞아요. 네 번째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한아름이 나와요. 제가 그때 정확히 똑같이 역세권이 1호선 역세권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불과 얼마 전 같은데 한아름이 나왔습니다. 네, 반달이죠. 반달 3억 6,500. 그리고 반달 성경이 3억 5천. 한아름 라이프 현대가 3억 3천입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걸 빈칸을 뒀던 이유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2달 뒤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때가 내가 이거 사야 되는 시점이구나. 예를 들어서 한아름 라이프 현대가 3억 5천이에요. 근데 반달건영이 3억 3천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반달건영.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1등 라인도 알고 2등 라인, 3등 라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얘 아파트는 이 아파트보다 더 싸야 맞는데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야지 맞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비교 평가가 어때요? 조금 쉬워졌죠.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단지들을 쫙 리스트해 둘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뽑을 거예요. 이 단지가 이 단지보다 더 좋은데 가격이 더 비싸네? 그럼 이 단지 제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알려드리고 있나요? 자, 그러면 3번 쪽으로 가볼게요. 모든 도시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 있을 거잖아, 이런 게.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비싸면 안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가 1순위예요. 1순위 아파트. 3번역이 있어요. 여기 3번역이 있으면 이 3번역 옆에 앞에 좀 역세권인 아파트들이 1순위예요. 2순위는 이제 3번역 아래쪽으로 아파트들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3순위가 이제 1순위 바깥쪽으로 좀 역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3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순위는 여기 위쪽 좀 언덕 위에 있는 곳들이 4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순위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지가 좋아요? 3순위가 좋아요? 단지만 다르겠죠.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금정역 힐스테이트는 어때요? 레미안 하이어스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냥 사세요. 거기는 살 수 있으면 사면 돼. 왜냐면 거기는 여기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없기 때문에 신축으로서만의 그런 힘도 갖기 때문에 내가 만약 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정역 힐스테이트를 보면서 11억일 때 저라면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라고 했죠. 다른 데도 같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을 잘 보고 매수를 하시면 좋고 신축 아파트 좋아. 여기가 만약 가격이 8억대 예를 들면 얘가 9축 30평대 가격이 비싸졌다. 그럼 무조건 신축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입지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저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등은 어디예요? 오, 좋아요. 3번 2편아. 네, 6억 5천입니다. 그 다음 어디일까요? 6억 3단지. 맞아요. 그 다음 어디예요? 그렇죠. 다산주공. 그 다음 어디예요? 한라주공이 왜 나와요, 거기서? 한라주공이 나오면 안 되죠. 덕유주공. 네. 그 다음에 한라주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20평대 가격을 딱 20평대 방 3개 기준으로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하고 여기 만약에 4-1로 됐잖아요. 4-1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더 비싸. 왜냐면 여기랑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요. 대지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는 아마 한라주공 4-1차 여기로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격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입지는 여기가 덕유주공이 더 좋지만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라주공 4-2차는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한라주공 4-2차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괜찮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쉬운데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혼자서 할 때도 조금은 쉽게 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부터 봐야 돼요? 무조건 1순위부터 보는 거예요. 이 지역에 투자를 할 거라면 1순위 없어? 그럼 2순위. 없어?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 중동의 중말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7호선 위쪽에 있어요. 7호선 위쪽에. 7호선 부천시청역이 있구나. 그러면 몇 등 라인이에요? 3등 라인 정도 되는 거예요. 신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95년식에 863세대예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세종 6단지. 여기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삼봉역 바로 초역세권 가장 입지가 좋은 20평대 아파트라고 말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94년식에 1827세대 4호선 3분역 이용 가능합니다. 두 단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우리 생각에 여기는 중마을에서는 3등 라인 쪽이고 세종 6단지는 1등 라인인데? 1등 라인. 여기는 거의 비슷한 입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자면 중동에서 1등 라인 있잖아요. 여기는 연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번외해요. 1등 라인이 좋아요. 왜냐면 연식이 2000년대 아파트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다 90년대 아파트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살짝 노내려오고 2등 라인이랑 세종 6단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마을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4호선 아래쪽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중주공 6단지, 그리고 여기가 세종주공 6단지입니다. 중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평, 그리고 세종 6단지 같은 경우도 25평이요.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냥 옛날 아파트의 수술병 때 복도식 보면 다 이 구조예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또는 방 3개 하나 붙어 있고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직장을 보게 되면 일단 중주공, 부천이 좀 더 좋습니다. 교통을 보게 되면 강남 67분, 그리고 세종 6단지 같은 경우는 강남 52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둘 다 B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중이 조금 더 좋죠. 그리고 백화점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중주공이 더 좋죠. 그리고 공급은 둘 다 S입니다. 공급이 크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걸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일단 교통이죠. 교통에서 좀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주공 6단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매매가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전세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이걸 사야 된다는 관점에서 세종 6단지는 일단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탈 수 있는데 중주공은 1억이 들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주공 두 개를 사는 게 좋을까요? 세종 6단지 하나를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까지도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매매가로 봤을 때는 세종 6단지가 원래 비싼 게 맞고 중주공이 싼 게 맞아. 이게 되는 거죠. 매매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럼 투자금으로 봤을 때 현 전세 시세를 보게 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 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중말 중공 같은 경우가 세종 중보다 더 높이 못 올라와요. 여기 몇 개 찍혔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세종 중공 6단지가 더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를 봤더니 매매가 3억 6,800부터 세종 중공은 4부터 시작돼요. 어쨌든 가격은 세종 중공 아파트가 비싼 게 맞아요. 그런데 전세 개수가 6개에 17개예요. 똑같은 평형에서. 그럼 전세 빼는 게 어디가 더 쉬울까요? 그렇죠. 세종 6단지는 좋은 단지잖아요. 좋은 단지에 이 정도가 남아있으면 더 좋은 단지는 어때요?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말 중공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앞에 상동에 있는 전세 싹 다 없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 전세가 없어지고 있는 게 점점 넘어오겠죠. 투자하기가 더 좋은 시점은 중말 중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중말 중공 하면 돼요. 나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좀 더 가격을 볼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특히나 세종 중공 6단지를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종 중공 6단지가 입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유사하다면 세종 중공 6단지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단 전세 가격이 매물수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내려가는 시장인지 또는 매매 물량이라든지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은지 적은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 물량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빼기 엄청 어려워요. 참고 저 역시도 거의 최저가에 내놓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 최저가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들 3억에 내놓은 것도 있고 2억 5천에 내놓은 것도 있는데 저 혼자 2억 1천이에요. 근데 안 나가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돈단 말이에요. 전세가. 수도권 아니에요. 일단 수도권에 전세가 그래도 돌 텐데 수도권 아니 지방이거든요. 근데 안 돌아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전세가 바로 빠질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한다면 특히나 소액 투자는 이런 리스크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소액 투자자가 전세 잘 빼기 좋을 때면 대기 수요가 있는데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요. 이 아파트를 살 때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주전인지 주인 전세인지. 주인 전세 어때요? 너무 좋죠. 바로 전세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전세 대기 수요가 있는지. 이 말인 즉슨 전세가 하나도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있는 거죠. 이런 아파트 또는 잔금을 뒤로 확 당길 수 있는 건지 뒤로 쭉 늘려놓을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이때 내가 전세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나만 길게 하고 전세를 만약에 맞춘다면 잔금을 당길 수 있다에 특약을 넣어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매물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려면 힘들어요. 물건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 매매값도 깎아야 되죠. 매매 가격 깎아야 돼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깎이는 게 많아요? 안 깎이는 게 많아요? 안 깎이는 게 많죠. 특히나 지금 시장 많이 깎아줄까요? 적게 깎아줄까요? 적게 깎아주겠죠. 많이 깎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깎아주는 아파트 찾아서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까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을 거예요. 와, 내가 이걸 해냈네? 이걸 할 수 있네? 왜냐면 나는 이게 안 될 줄 알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수도 아파트도 샀어. 깎아가지고. 그리고 전세도 바로 맞췄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단지들끼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계단식의 24평,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임해동신 3차, 92년식의 460세대, 분당에 있는 아파트 임해 역세권입니다. 자, 은하수 신성, 여기는 범계역, 평촌에 있는 아파트죠. 92년식의 508세대. 그리고 3분 중흥 1단지, 92년식의 1329세대, 4호선 3분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포도산보 영남 중동에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94년식의 1836세대의 1호선 부천 시청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일산에 있는 아파트, 문초 16단지 유삼익 아파트예요. 주염역 역세권입니다. 950세대의 94년식. 자, 여기는 3호선 라인이에요. 자, 이 셋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어느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으세요? 임해. 그쵸. 제가 생각할 때 임해요. 그럼 두 번째는 은하수. 세 번째 어디예요? 일단 임해동신이나 은하수 신성은 근데 가격 레벨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3분이냐 중동이냐 일산이거든요. 보통은. 이럴 때 분명 전세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봐줘야 되겠지만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 중동의 포도산보 영남은 몇 등 라인이에요? 2등 라인이죠. 주공 1단지는 몇 등 라인이에요? 1단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2등 라인 되겠죠.
똑같은 2등 라인인데 중동은 1등 라인이 압도적으로 좀 세다고 했죠. 그래서 2등 라인이 1등 라인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예요? 포도 3부 영락이 먼저가 되겠죠. 자, 볼게요. 가격을.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일단 임해동신이 압도적이죠.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하수 신성이 그 다음 8억이 넘어가요. 그 다음 세 개가 비슷해요. 포도 3부 영남이랑 문촌 16단지랑 여기도 좋은 단지거든요. 16단지랑 그리고 주홍 1단지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여기 떨어지고 나서도 좀 오르는 거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포도 3부 영남이 조금 더 위에 지금 가 있고 문촌이 그 다음 주홍 1단지가 가장 싸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전세예요. 자,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볼게요. 분홍색. 분홍색은 일단 엄사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전세 얼마 올랐어요? 와, 1억이 넘게 올랐어요. 최근에. 자,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게 여기죠. 은하수 신성이죠. 근데 은하수 신성이랑 거의 비슷한 레벨로 가고 있는 게 어디예요? 빨간색. 포도 3부 영남이죠. 나머지 두 개는 어때요? 저 아래에서 놀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세가가 어디가 받쳐주는지.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투자금이 더 적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투자금이 적게 되려면 매매가가 저렴한 상태에서 전세가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전세가 올라오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어디 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매매가가 같다는 전제하에서도 저라면 포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세가까지 받쳐준다면 선택하기가 너무 더 쉬워지겠죠.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마을 3부 영남 그리고 3분 중공 1단지입니다. 자, 여기서 가격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레벨일까요? 전세 레벨이요. 매매 가격은 거의 6억에 비슷하게 올라가 있어요. 뒤에 거의 똑같이 3분 중공 1단지나 3부 영남이나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 라인이 뭐예요? 전세값 라인이에요. 최고점 라인. 전세가가 최고로 올라갔던 게 3분 중공 1단지 같은 경우는 3억이에요. 포도 3부 영남 같은 경우는 여기 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비싼 금액에서 전세가가 1억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거의 전세 가격이 3억에서 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 어때요? 올라간 건 3억이지만 올라가지 못한 건 2억 5천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세가 3억, 3억 3천 이런 식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2024년 7월에 2억 5천, 2억 7천, 2억 9천 5백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랩의 자체에서 어떤 투자를 할 때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 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비싼 상황이라면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있을 때 신도시들끼리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매물 찾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울만큼 돈 버는 신도시 투자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 10평대가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드는데 투자를 해도 되나요?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싹 물어봐도 10평대 다 어때? 투자가 얼마 들어요?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거네. 이거 투자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금이 적게 드는 거 대부분이 10평대 아파트인데 투자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반달 성경이 10평대 딱 보니까 2억 5백인데 전세 실거래가 1억 7천까지 나오고 있어요. 3층인데. 자, 그러면 얼마 정도 투자금 들어요? 3,500. 반달 국동이 지금 매매 2억인데 전세 1억 6,500이에요. 자, 이거는 3,500. 자, 미린의 은하수타운 여기가 매매 2억 7천인데 전세 2억 3천, 4천만 들죠. 수탁수공 8단지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너무 집중해서 보고 계신데 이거 사야 되는 건가?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악주공 8단지가 2억 1,500. 여기 어디예요? 3분이죠. 여기가 2억 1,500인데 네, 전세는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그럼 여기 얼마 들어요? 5천만 원 좀 넘게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돌고 돌아서 계속 10평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 20평대 사야지, 30평대 사야지 했다가도 그게 갑자기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나 10평대인가? 10평대 사도 되나? 가격 싼 거 같은데? 사도 되긴 돼요. 그런데 정말 지금 사야 될 땐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두 아파트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한라주공 3단지랑 금강마을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강마을이 10평대고 한라마을 주공 3단지가 24평이에요. 와, 보니까 매매가가 치고 올라갈 때 금강마을이 어떻게 돼요? 거의 따라잡을 정도 올라가요. 10평대인데도. 와, 그럼 나 이제 10평대 사야 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어때요? 금강마을이 쑥 올라서 지금도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 정도가 되죠. 참고 지금은 선도지구 버퍼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10평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줘야 될 건 이거예요. 전세 가격을 보세요. 전세가 24평 한라마을 중 3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 3억 3천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금강마을은 어때요? 매매가는 비싸게 가지만 전세 가격은 2억 언저리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나중에 10평대 투자를 하잖아요. 전세 금액을 높게 올려받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건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전세금을 올려받는 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전세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거나 이걸로 다른 걸 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10평대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물론 잠실에 있는 10평대, 분당에 있는 10평대 얘들은 좀 달라요. 전세금도 잘 올라요. 왜냐면 매가 자체가 높으니까. 그런데 걔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3본이라든지 또는 부천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있다 보니까 10평대 가격이 전세 가격은 거의 2억이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2억. 왜냐면 2억대 만약에 거의 원룸 형식이잖아요. 2억 정도면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로. 갈 수가 있죠. 대체제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빌라에서 투룸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투룸이 되고 쓰리룸이 되게 될 때부터는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 환경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매 가격 비슷하더라도 3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10평대보다는 20평대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20평대도 방 2개짜리보다는 방 3개짜리를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이 있고 공간 활용도가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자, 매매가의 반등이 20평대가 더 빠르며 전세가의 경우 20평대는 꾸준히 상승하나 10평대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매수를 한다면 일단 20평대부터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돌고 돌아서 10평대 가도 괜찮아요. 근데 10평대로 가는 거는 언제 10평대로 갔냐면, 제가 예전부터 부천을 좀 잘 보고 있었어요. 부천에서 어땠냐면 20평대가 2억 5천 정도 했었고 10평대라고 할게요. 10평대가 1억 8, 9천 정도 했었어요. 자, 이때 요걸 선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얘가 4억이 됐어요. 근데 얘는 안 올라요. 2억에서. 사야 돼 말아야 돼요? 10평대라고, 10평대 아니라고 했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진짜 한참 안 오르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10평대. 특히나 좀 덜 좋은 10평대라면. 그러다가 얘가 오르는 거 보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요. 얘 또한 2억에서 3억 5천 넘게까지 올랐습니다.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전세금은 어때요? 거의 그대로가 되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중동이나 3본이 우선순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혹시라도 내가 동작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3본이나 부천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지역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종잣돈을 자그만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3본이라든지 또는 중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정말 최적의 투자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지금 샀던 가격보다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샀던 투자금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금 정도라면 결코 나쁜 투자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곳들이 있지만 서울 투자가 가능한 투자금이 있다면 서울 투자를 우선적으로 진행. 경기도에서도 평촌, 수지, 광명, 구성단 등 좋은 곳들부터 먼저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투자금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소액 투자를 할 건데 어디를 소액 투자를 할지,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만약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면 그 수도권 중에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저라면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데, 입지가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들에게 많은 수요를 줄 수 있는데 이런 데를 투자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저도 소액 투자를 하고 다주택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뭔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외부 강의에서도.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기 자체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것보다 좋은 아이들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시장이거든요. 가격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좋은 놈도 많이 내리고 덜 좋은 놈도 많이 내리니까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애들, 좀 투자금이 더 들더라도 좋은 애들 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벌어지잖아요. 이때면 더 좋은 거 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가격 싼 거, 잃지 않는 투자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죠. 요거 사야죠. 그러면 다주택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다주택자의 어려운 점, 다주택자의 좋은 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부터 보고 싶으세요? 안 좋은 점. 역시 제 생각이랑 맞았습니다. 저도 안 좋은 점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일단 취득세. 세금이 중과되는 부분이 많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면 첫째는 1%대, 두 번째 집도 1%대, 세 번째 집은 8%죠. 8%. 그 다음이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취득세. 내가 집 하나 살 때 5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 얼마예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억 6천에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 90%라고 하더라도 90%면 4억 5천이 되겠죠. 이것만 해도 1억 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1%대라고 하면 어때요? 요거 두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세금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수도권은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보이지만 지방은 어때요? 지방 아직도 좀 잠잠하죠. 그리고 종부세라든지 또는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내는 돈이라든지 또는 양도를 할 때 내는 돈이라든지 중과가 되는 부분을 유예를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다주택자들한테 조금 과세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괜찮겠지만 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주택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관리예요. 관리.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오면 저는 전화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터졌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세입자분께도 전화가 오고 아래층에서도 전화가 오고 관리실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누수를 하든지, 또 얼마 전에 천장이 내려앉았던 적이 있어요.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해서 도배를 새로 해주는데 도배를 뜯다 보니까 천장이 쑥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인데 다쳤으면 어땠을까요? 장난 아니었겠죠.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또 비 오게 되면 우수관에 타고 누수가 생긴다든지 또는 크랙이 생겨가지고 누수가 생긴다든지 실리콘이 좀 헐술해져가지고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운데 관리를 하다 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택 관리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지만 정리되고 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마당이 많아야 돼요. 다주택자가 되려면. 왜 그러냐면 내가 앞마당 2개 있어요. 다주택자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천 중동에 앞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주택자가 될 거야. 여기서 곱하기 10채를 샀어요. 어때요? 부자 됐겠죠. 10채 샀으면 잘 사 부자 됐겠죠. 그런데 역전세가 나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해치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천은 내리고 있는데 여기 다른 뭐 수지 같은 데는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거 조금씩만 분산을 하더라도, 이거 다른 곳이랑 분산을 하더라도 부천 많이 사도 2채,
수지에 분산하고 평촌에 분산하고 이랬으면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열쇠를 사놓는 거는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어요. 부자 됐을 테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동탄이었거든요. 왜냐면 동탄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한 1,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걸 할 수 있었을 때 이걸 5채를 샀다면 얼마 정도 역전세를 맞았을까요? 최당 7.5배에서 1억 정도 났어요. 이렇다고요. 조금 전에 수지 보여드렸잖아요. 수지. 제가 처음에 2억 7천에 2억 6천에 전세 났던 거 얼마까지 빠졌다고요? 1억 4천까지 빠졌어요. 이거 잘못 막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몇으로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를 하려면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그중에서도 좋은 걸 사야 되니까.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좋은 점 뭘까요? 좋은 점. 일단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3억에 2억짜리 집을 2개를 샀어요. 투자가 얼마 들어요? 2억이 들었죠. 6억에 4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투자가 얼마 들어요? 2억에 샀어요. 자, 이게 6억이 되고 얘가 12억이 됐어요. 시세 차익은 똑같이 6억, 6억이에요. 근데 3억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거 양도 차익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나중에 내게 되면. 양도세 구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금을 훨씬 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대신에 어려운 점, 취득세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쪼개는 게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는 나은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4848을 한다라고 한다면 쪼개야죠. 왜냐면 큰 걸 팔기에는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간다 이러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쪼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용이하죠. 이걸 한 곳에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갱노노에 저는 제가 샀던 집들을 다 기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전국적으로 다 펼쳐져 있어요. 물론 수지에 부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는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어디서는 역전세가 분명히 나는 데 있죠. 근데 어디서는 올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해치, 리스크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다주택자가 혜택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종부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종부세 내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종부세를 내게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안 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겠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거는 2년에 전세값을 5% 정도로 올린다. 이걸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시켜줘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 종부세에는 이 주택을 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구간 자체가 확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다주택자 가야죠. 왜냐면 혜택이 많으니까. 5% 올리면 작가 보이지만 5% 생각보다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 괜찮아요. 5% 괜찮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주택수를 이때는 늘리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되나요? 되지 않아요? 자, 종부세가 많죠. 종부세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택사업자, 다주택,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려면 어떤 게 기반이 돼야 돼요? 전세는 안 있어야 돼요. 전세가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폭등할 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너네 민간에서 조금 전세를 많이 풀어.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혜택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임대사업자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부활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내리고 있나요? 오르고 있죠. 이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일단 공급을 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공급할게요 하고 나서 딱 될까요? 안 되겠죠. 몇 년 걸려요? 4년, 5년 정도 걸리겠죠. 그럼 그동안의 전세값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럴 때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집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중에 또 하나 걸리는 게 취득세예요. 취득세. 자,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근데 지방에 세금이 지금 많이 걷어지고 있을까요? 걷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고래가 없으니까 걷어지지 않는 거죠.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해 줄까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르면서 좀 흐지부지됐죠.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생기거나 취득세가 좀 더 경감이 되거나 일단 12%보다는 줄어들어야죠. 8%보다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종부세를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임대사업자 굳이 필요가 없죠. 종부세가 없어지게 되면.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종부세적인 혜택 이거 하나 플러스 취득세 감면, 취득세 완화가 되겠죠. 완화.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 그러면 다주택자로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꼭 다주택자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을 하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축 투자를 하면 전세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라일락 신성 미소집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2000년 초반의 아파트죠. 여기 27평인데 쭉 보세요. 매매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전세값이 쭉 올라요. 그랬더니 매매를 치고 올리죠. 치고 올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차 전세가 쭉 올라요. 그랬더니 매매가 더 같이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쭉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전세 오르고 있죠. 자, 보세요. 2014년 이때도 2014년 요 정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요 정도. 매매가 3억 700, 전세가 2억 900이었어요. 그럼 투자를 하려면 돈 얼마 정도 들어요? 1억 정도가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투자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10년이 지났을 때 전세가 얼마 올라요? 거의 1억 8천 오르죠. 매매는 2억 6천 정도 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전세도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받지 않았다면 전세가 조금이지만 오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여기서 이 구간, 임대 3법 때문에 빠진 구간을 보자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산보 영남이에요. 포도산보 영남.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매매가 있어요. 매매.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세권이 많이 오릅니다. 다시 또 많이 올랐던 구간을 반납을 하면서 다시 또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죠. 이런 것처럼 이 구간을 보자면 2014년 4월에 매매가 2억 7천, 전세가 2억 천이었어요. 근데 2024년 5월에 10년 지나니까 전세가 1억 4천 정도 올라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거의 2억 4천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듯이 전세 가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안 올라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입지가 좋으면 오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축이 전세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를 본다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입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은 올라요. 하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전세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곳이죠.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사뒀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아마 올해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소액으로 만약에 내가 사뒀다라고 한다면 전세금 조금씩밖에 못 올려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세금이 내려가지만 않아도 문제되는 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전세금이 살짝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 빠져도 얼마 빠지지 않았겠죠. 쭉 올랐다가 여기 욕심내가지고 4억까지 넘게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1억 넘게 돌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5% 정도 올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돌려주는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천에 있는 아파트들조차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소액 투자 후 매도는 언제 하나요? 현재는 2주택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취득세를 1%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1%, 2%, 3%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1%대에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많을 거예요. 소액이라고 한다면.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자, 보세요. A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B 아파트를 이제 2주택을 사는데 B 주택을 살 때까지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일단 1년이 넘어야 돼요. 1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일단 이것의 비과세 조건을 채우려면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채우려면 규제지역 거주를 해야 되지만 비규제지역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2년을 보유해야 돼요. 이걸 2년 이상이 됐을 때 2년 이후가 됐을 때 매도를 해요. 그것도 이거 산지 B주택을 산지 3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여기가 또 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2년. 여기서부터 3년, 여기 안에만 매도를 하게 되면 이 구간 2년이 넘는 구간부터 이거 3년 되는 시간까지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팔아요. 2년째 되나 얘를 팔아요. 그러면 얘가 또 1년이 되죠. 그럼 또 집을 한 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가져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내 자산을 조금씩 늘릴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면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역전세에 맞은 물건이 있어요. 매매가 3억인데 원래 전세를 2억 7천 정도에 맞췄어요. 근데 역전세를 맞아가지고 매매도 2억 8천이 됐는데 전세가 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2천만 원, 전세는 7천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아서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때 투자를 아예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차피 내렸으니까 양도세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양도세 낼 게 없죠.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수도권에 보고 또는 좋은 데 보니까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면 또 좋은 걸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지금 묶여있는 돈이 얼마예요? 8천만 원 정도가 되죠. 이 돈 빼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계속 찾아야, 내가 이거 투자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이거 투자했네? 끝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끝이 되는 거지만 나는 어떤 걸 투자를 하고 나서도 더 좋은 걸 바라보고 있는다, 더 좋은 걸 찾아본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기존에 샀던 물건이 좋든 좋지 않든,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걸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냥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좋지 않으면 이걸 매도를 하고 갈아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물건을 갈아탈 수 있을 때는 매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제가 교재에 빨간색이 별로 없잖아요. 네, 빨간색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입지가 좋은 곳에 소액 투자를 진행하고 다주택자가 가능한 시기에 하면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해도 괜찮은 의미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부천이라든지 또는 삼봉 같은 데는 조금은 수도권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빨리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고로 저는 그런 곳에 물건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묶었어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아파트를 많이 매수를 해요. 그러면 갈아타고 팔아도 되는 거지만 내가 다른 거 살 거 없고 얘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면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소액 투자, 이거 지방이랑 달라요. 지방의 소액 투자는 어때요? 팔아야 돼요. 왜냐면 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3본이면 3본. 3본의 역세권 아파트 또는 부천의 역세권 아파트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팔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 아파트 새 아파트가 되면 1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는 거죠. 가져가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곳은 땅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과는 다르게 봐주셔야 돼요. 지방은 정말 입지가 좋은 몇 군데 빼고는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의 수성구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근데 달서구라든지 또는 다른 데는 매도를 하고 올라오는 게 맞아요. 부산도 해운대구라면 가져가도 괜찮은 거죠. 근데 해운대구가 아니라 저 외곽에 있는 곳이라면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매도를 하고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뽑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수액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금으로 딱 3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일단 네이버 부동산으로 다 뒤져요. 얼마면 다 뒤지냐? 3천만 원 있으면 한 4억대, 5억대까지는 싹 다 뒤져볼 것 같습니다. 전부. 아파트를 거의 다 지잡지 다 잡을 것 같아요. 저 매매 절대값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전세가율 한 90% 정도에서 비슷하게 맞췄어요. 전세가 3억 5천 이하로 맞춥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 내 앞마당에 있는 단지들을 싹 다 긁어와요. 긁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금정도에 있는, 상동에 있는, 삼본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일단 전용 그래도 방 2개는 돼야 될 것 같아서 10평대는 제외하고 20평대 초반부터 좀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 20평부터 있는 거죠. 다 복도식에 욕실 하나에 방 2개 또는 3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여기 매매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가가 있어요. 근데 전세가 보나요, 안 보나요? 지금 제가 전세가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왜 안 볼까요? 일단은 매매값이 싼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매매가 싼지 비싼지. 왜냐면 이 전세가를 붙이는 순간 어떤 거예요?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좋든 안 좋든 그게 비싼지 싼지를 모른 채. 그래서 그걸 빼고 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로만. 그래서 매매가를 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싸면서 좋은 단지를 찾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단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죠. 금정동의 신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야, 좋지 않은 아파트예요? 삼본역의 아래쪽에 가장 우측에 있었던 아파트거든요. 좋지 않잖아요. 신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앞에 만들어진 90년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동에 반달동화가 있습니다. 삼본도 개나리 중앙 아파트가 있어요. 얘는 4순위죠. 4등 라인이죠. 삼본 개나리 중앙 아파트도 4등 라인이죠. 반달성경 4등 라인이죠. 수락주공 어때요? 수락주공 8단지 3등 라인이 되는 거죠. 체크. 하남 라이프 현대 몇 등 라인이요? 4등 라인 되는 거죠. 하나름 4등 라인, 반달건영 4등 라인, 수락주공 3등 라인, 연화건영 2등 라인이지만 살짝 3등 라인과 비슷한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화주공 14단지, 여기는 4등 라인, 한라주공 4단지, 삼본동에 5등 라인.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몽주공 10단지. 생각나나요? 주몽주공 10단지? 맞아요. 1등 단지인데, 1등 쪽인데 가장 외곽에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러니까 가격이 다 비슷한 데서 가장 좋은 단지들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할까요? 좋은 단지. 그럼 원금 보전. 원금 보전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수도권에 매매가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근처에, 그냥 전세가를 높은 애를 찾는 거예요. 전세가를 높은 애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전세가, 전세 매매 차이, 그리고 전세가율 여기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니까 앞에서 4개가 빨간색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60%, 61%, 70%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중동의 설악 주공. 21평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투자금도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하냐? 여기서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수익률 검증을 해야 돼요. 전세가율 높은 단지를 찾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설악주공을 봐요. 설악주공이 지금 매매 가격이 3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3억 3천.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매매가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고점이 5억 천이었구나. 그러면 몇 프로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0%도 훨씬 많이 떨어졌고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투자 시 예상 수익률이 60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투자금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예요? 1억 8천 정도가 되는 거죠. 정고점까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정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입지가 좋으면, 입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고점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거 투자를 한다면 투자 시 예상 수익률도 600%야. 그럼 어때요? 오케이가 되는 거죠. 보통 투자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두고 가요? 200%면 진짜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거 이거예요. 다른 곳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 지방들 이 아파트보다 좋은 단지를 찾아야 돼요. 좋은 단지를.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가 3억 3천이었잖아요. 3억 3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이 아파트보다 좋은 단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정고점을 보게 되면 5억 천이잖아요. 이 5억 천보다 높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래서 앞마당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마당이. 그래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수도권 지방들 제가 아는 앞마당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이 아파트보다 좋은 단지를 찾는 거예요. 만촌 우방타운 2단지. 여기가 96년식 아파트고 390세대 아파트예요. 대청소의 대륜중학교로 가는데 여기가 대구거든요. 대구는 학군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륜중이 남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중 여중 있으면 보통 남자 학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아요? 남녀공학이 좋을까요? 남중이 좋을까요? 남중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내신에서 여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남중 선호도가 많이 높거든요. 남중 남고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남중이라서 더더욱 더 높은 곳이고 여기 담티역이 있는데 담티역 역세권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자면 여기 아파트가 5억 천이었는데 여기가 5억 천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을 봤더니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3억 3천보다 더 싸죠. 자,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그리고 정고점이 5억 5천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가 얼마였어요? 정고점이 5억 천.
매매 가격이 3억 3천이었잖아요. 근데 매매 가격도 얘가 더 싸고 정고점도 얘가 더 높아요. 어떤 거 사야 돼요? 조금 전까지 이거 사고 싶었죠. 9천에 있는 아파트 사고 싶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좋죠. 하지만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가 1억 5천부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럼 저라면 이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대구가 공급이 진짜 많지만 대구에서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이 아파트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 단지가 내가 아는 단지 중에 제일 좋아. 나는 좋은 단지들도 있지만 이 단지는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낮아서 수액 투자로 하기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프로세스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면 되죠. 조금 전에 그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로 가셔야 돼요. 혹시 여기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조금 연습이 되게 되면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제 머릿속이라든지 좀 동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딱 보게 되면 이 아파트 더 좋은 단지인데 비싼 애 싼 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5천만 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2천 차이잖아요. 2천만 원 차이인데 차이가 날까 나지 않을까요? 나죠. 더 좋은 아파트를 볼 수 있죠. 왜냐면 조금 전에는 3억 5천짜리 아파트까지 봤다면 지금은 더 높은 아파트를 볼 수 있겠죠. 한정을 매매가 5억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5억 이하짜리 다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저가가 단지 찾을 때는 상대적으로 싸면서 좋은 단지 찾을 거고 전세가를 확인할 때는 원금 보존 전세가를 높은 단지를 찾을 겁니다. 자, 투자금으로 5천만 원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쭉 또 봐요. 매매가 3억 7천부터 4억 5천까지 쭉 다 봤어요. 다 봤더니 이제 4등 라인이 있을 거고 3등 라인, 2등 라인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단지들이 우륙주공 7단지 몇 등 라인이에요? 1등 라인이죠. 그리고 덕유주공 4단지 3등 라인이죠. 그리고 덕유주공 3단지 3등 라인, 중마을 3등 라인, 금정동의 중 1단지 2등 라인, 그리고 무지개 LG 2등 라인, 그리고 삼봉동의 세종중공 6단지 1등 라인, 중동의 꿈 4만원지 2등 라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5단지를 뺐던 이유는 5단지는 뭐라고 했어요? 재건축이 되게 용이한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게 올라가 있고 실제 이걸 많이 산다면 재건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할 거면 이 아파트를 봐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아파트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강중공 2단지 같은 경우도 이거죠. 실제로 3등 라인이지만 여기서는 주상 복백이라서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체크를 한 것들 중에서 이제 전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매매에서 차이를 봅니다. 그럼 내가 투자해야 될 게 나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일단 적어도 6, 7천 원이 들어와야지 내가 깎아서 하든 뭘 하든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단지 여기 덕유주공 3단지 그리고 덕유주공 4단지 외에는 다 1억이 넘어갑니다. 얘도 전세를 정말 잘 깎아서 하거나 아니면 전세가 오르는 걸 봐야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덕유주공 4단지밖에 답이 없는 거죠. 얘가 4억에 전세 3억 5천,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네. 자, 저는 실제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당연히 시세 다 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여기서 좋고 좋지 않고를 다 걸러내요. 이 단지보다 이 단지가 좋네, 이 단지보다 이 단지가 좋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단지 3개 정도만 남기는 거예요. 그 3개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정말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라든지 또는 조건이 저한테 맞는 거를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익률 검증을 해야죠 또. 덕유마을 주공 4단지가 26평을 봤을 때 지금 매매가가 4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정고점이 5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지금 1억 5천 정도 떨어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나라고 보게 되면 수익률을 봤을 때 300% 정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5천만 원 투자금인데 1억 5천 정도 오르니까. 300%면 어때요? 만족하나요? 아까보다는 좀 목소리가 밝지 않네요. 만족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거. 네, 괜찮아요.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은 투자금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 수익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까지도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들 이 아파트보다 좋은 단지 찾아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이번에는 거제 현대 홈타운입니다. 거제 현대 홈타운. 여기가 이제 종합운동장역 여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남문처 여명중학교로 가는데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상승상 때도 꽤 많이 올랐던 아파트예요. 여기 단지가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환경이 더 좋아질 곳들 중에 한 군데예요. 자, 거제 현대 홈타운 1차예요. 여기 아파트 가격이 지금 4억 1천, 4억 2천 정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얼마였어요?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조금 전에 4억이었죠. 여기는 4억 1천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정고점이 얼마였어요? 5억 5천이었죠. 여기가 5억 7천5백이에요. 조금 더 높죠. 그럼 여기도 괜찮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은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 지금 부산 전세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지켜볼 수는 있겠죠. 만약 이 물건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여기 전세가 올라오네? 그럼 투자를 진행해봐야지. 이렇게 사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얘랑 비슷한 걸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결국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든 가격적으로든 그리고 내가 싸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내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이 가격이 협상 여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모르면 협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냈다 이거 깎아주세요 했는데 비싼 가격에서 조금 깎았다고 해도 그게 비싼 가격이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초반에 3억 7천 하는 아파트를 3억 5천 원 깎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아서 이건 분명 먼저 사야지. 무조건 먼저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억 5천이면 분당을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거는 수지인데. 깎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분당이 이 정도 가격인지 몰랐죠. 그리고 알았더라도 얘가 더 좋은지 구분도 못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플러스 내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걸 좀 닫아주세요. 괜찮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내가 만약에 조금 좋은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냥 1급지, 2급지 안에서 돈 많으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돈이 좀 적을수록 4급지, 5급지, 수도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싹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도 같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좋은 걸 매수를 해야 되니까.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싼 가격을 알려고 한다면 지금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4억 5천이라고 했을 때 4억 정도라고 했을 때 어디 아파트 생각하셨는지 차이가 날 거잖아요. 나는 분이 4억짜리라고 하면 수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누구는 전국적으로 다 본다든지 누구는 수도권을 싹 다 아우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투자를 잘할까요? 많이 보는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리고 얘를 놓친다고 해도 다른 데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시나요? 아, 이렇게 힘든 거였다고? 나 포기해야 되나? 내 주변 사람들은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빠르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빠르게 하는 시합도 아니고 누구랑 경쟁을 하는 시합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투자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3본에 가거나 또는 부천에 가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이야기 들었던 거는 정말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렇게 실력을 갖춘다면 누구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신기를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4강 끝나면 나 뭐하지? 4강이 끝난 이 시점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투자를 하냐 마냐의 기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지금 끝나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당장 부천으로 달려가겠다. 100점 만점에 조금 그래도 높은 점수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아. 좀 쉬어야 되겠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잠시만 쉬세요. 쉬고 나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투자하기 좋은 시장에 그런 전조적인 현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전조적인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조금 해두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더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크게. 나는 조금 했지만 더 성과 크게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금이 그 시기예요. 남들은 2, 3년을 했는데 지금 같은 시기를 못 만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1년을 했는데 지금 같은 시기를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6개월을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시기를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6개월, 1년을 지났는데 이런 비슷한 시기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못 해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럼 못 사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날리는 거죠. 그럼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나는 부동산 투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왜냐면 제가 시작했을 때 똑같았거든요. 제가 시작했을 때 제가 투자가 느린 편이었을까요? 빠른 편이었을까요? 느린 사람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었어요. 저랑 같이 열반 스쿨 1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늦게 투자를 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랑 달랐던 건 뭘까요? 그냥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꾸준히라기보다는 꾸준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럼프가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꾸준하기보다는 포기를 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하고 나서 아마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조금 더 상위 과정을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실전반 어때요? 실전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나는데 딱 내부가 이렇지 않나요? 실전반? 광글? 어차피 안 되잖아. 기초 강의? 또 들어야 돼?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기초 강의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에. 근데 이게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를 떠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가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는 누군가는 늦게 맺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빠르게 맺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늦게 맺힌다고 해서 안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부천 투자를 했어요. 부천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부천은 제가 투자했던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 이렇게 할 때 부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생각 들어요? 나 투자 잘못했나? 이게 아닌가? 이 생각 들죠. 근데 늦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게 잘못한 투자인가요? 아니, 투자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1년을 기다릴지, 2년을 기다릴지, 5년을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있는 물건을 하나 샀어요. 대전에 있는 물건, 탐방동에 공작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가 2억 4천에 매수를 했어요. 전세는 2억 3천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샀던 집을 매도를 하신 분은 이 집을 8년 전에 사셨어요. 8년 전 얼마에 사셨을까요? 이렇게 사셨어요. 2억 4천2백에. 제가 조금 싸게 달라고 하니까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이분이 팔고 더 좋은 데로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얘가 6억 이상이 돼요. 이게 제 실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8년을 기다렸듯이 저 역시도 8년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샀던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올랐던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다? 몰라요. 열매를 맞는데 어떤 시장은 8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시장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시장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송동구 집을 샀어요.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 걸렸어요? 한 3개월 걸렸을까요? 6개월? 그렇게 짧게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 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기다린다요.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혼자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도 같이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월부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면, 월부 강의 듣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면 월부 강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친구를 가장 많이 초대한 5명한테 1초 만에 마감되는 심화 강의, 우선 수강권 혜택을 준대요. 월부학교라든지 또는 실전반이라든지 주투반을 듣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장 많이 초대해서 친구를 초대를 하게 되면 친구도 아마 2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금액은. 근데 쿠폰을 받고 본인도 받고 친구도 받고 이 구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초대를 한 사람한테 우선 수강 혜택을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환경 안에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환경 안에. 진짜. 제가 환경 안에 남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열반 일기를 들었어요. 이러고 나서 제가 슬럼프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왔어요. 슬럼프가 왔더라고요. 왜 왔냐면 출장을 갔었거든요. 중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근데 열반 일기 들었을 때 그 열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너무 당당히 책을 30권을 가져왔습니다. 3개월 출장이었는데 나는 30권을 다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권 반밖에 못 읽었어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잘못 선택을, 너무 어려운 책을 선택을 했던 나머지 아무튼 일단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 좀 멀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출장 가자마자 슬럼프 왔었어요. 아, 나는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반 일기라면 뭐 했을까요? 이제 월부, 그때는 학교가 아닌 스터디였거든요. 여기에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지금 월부 학교처럼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전반, 또 강의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실전반 일기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전후를 해가지고 다시 또 튜터도 신청을 했어요. 전부 다 왜 이걸 신청했냐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지 제가 이 다음으로 남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장의 본질은 꾸준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꾸준히 될 때까지 하게 되면 일단 될 때까지 한다잖아요. 얼마 전에 농철님 영상을 보게 되니까 본인이 왜 계속 성공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농철님이. 그래서 딴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농철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똑같아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정말 간단한 말 같잖아요. 근데 진리예요, 진리. 진짜 내가 이거 성공하겠다 마음을 먹고 성공할 때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성공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을 저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을 하세요. 일단 내가 의지가 좀 약하다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을 하세요. 저처럼.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안에 있으려면 일단 월급장인 투자자의 루틴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열반스쿨 실전 봐. 왜냐면 제가 일기를 하면서 느꼈지만 이걸 한 달 동안 하잖아요. 루틴이 잡혀요. 이 한 달 동안 잡히고 월급학교 3개월이잖아요. 또 3개월 하고 나면 루틴이 잡히는 거예요. 그 루틴을 내가 오랫동안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저는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실히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되니까 실전만에 꼭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그 앞쪽에서 알려진 친구 추천 이벤트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종잣돈 5천만 원 이하의 수익 투자를 원한다면 내 집 마련 중급반과 지방 투자 기초반이 있어요. 이 두 중에서 어떤 걸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일까요? 투? 아니요, 저는 내 집 마련 중급반을 더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조금 더 단지를 깊숙이 지금은 지역 전체에 대해서 좀 알았잖아요. 이제 내마중을 가게 된다면 좀 단지 깊숙이 알게 됐고 단지 선호도를 보면서 어떤 단지를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이랑 투자랑 거의 같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부에서 하는 내 집 마련이 그냥 내 집 살기 좋은 데가 아니라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중급반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조금 종잣돈이 너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 투자 기초반까지도 가셔가지고 지방 투자를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중소도시에 가셔도 지금 상당히 저렴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정말 1, 2천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신축인데도 3,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을 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든 환경 안에 세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저는 꼭 좋은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단 다른 강의를 준비할 때랑 조금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수익 투자를 맡았거든요. 근데 수익 투자를 맡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들리는 이야기가 돈이 없어 좀 투자하기가 어려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종잣돈을 얼마 모으지 못하는데 싱글인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종잣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 적은 돈으로 불려나가서 지금의 자산을 만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까를 좀 이 과정 안에 다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게 되면 선당 아래 분당이 옛말이다. 3억 뚝. 일기 신도시 약발 안 먹히네. 자, 보세요. 2024년 1월 기사예요. 1월 기사. 이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의지가 상당하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없고 실망감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 가격 자체가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더 떨어져가 3억이 뚝 떨어진 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는 어떨까요? 1억 5천만 원 위약금 물어주더라도 취소. 집값 취소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분당 이상 평촌 중동 3분 등 일기 신도시 아파트 호가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는 건 어디일까요?
분당이에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도 좋은 입지를 가진 곳들은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특히 선도직으로 선정될 것 같은 단지들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단지들은 아직도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이거 집값 내리겠네. 집값 오르겠네. 이걸 예측하면 되나 되지 않나요? 예측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내린다 오른다 예측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집을 안 산다면. 똑같아요. 지금도 집을 사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는데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가격이 비싸다면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평촌에도 좋은 단지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단지들이랑 서울에 있는 단지들이랑 가격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격이 충분히 싸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시장이 급하다고 해서 나까지 급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심장이 좀 두근두근되고 하지 않나요? 급하고 꼭 사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인 것 같고. 근데 수도권에서 기회를 주면 서울에서 기회를 주면 얼마만큼 기회를 줄까요? 짧은 시간 줄까요? 제가 수지도 보여드렸고 부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수지 같은 경우는 1년 반, 부천 같은 경우는 2년, 서울 같은 경우도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1년을 넘게 주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잠시 오른다고 해서 이게 끝?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상승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KBC에 봤죠. 거기에 제가 색칠 공부라고 했던 이유를 아마 아시게 될 거면 거기에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 그럼 여기가 빨간색인지 덜 밝은 빨간색인지 덜 진한 빨간색인지 이것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또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까지 전에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느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구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거는 제가 일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걸 할 때도 원칙처럼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칙처럼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봐요.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장 예측. 저는 이거 절대 못해요. 언제 오를지 판단? 물건 사놓고 언제 오른다. 이거 오를 거다. 판단 못해요. 하지만 이런 건 알 수가 있겠죠. 전세가 부족해질 거다. 그럼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근데 매매가는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도 매매가는 그냥 주춤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의 변화. 나 취득세 1% 되면 사야지. 1%가 언제 될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싶어요. 취득세 1% 되면 사야지. 그런데 지금 8% 12%가 된 지 얼마 됐어요? 3년 넘었잖아요. 3년도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나도 안 했을까요? 저는 취득세를 좀 많이 냈던 적도 있거든요. 1년 몇채 투자하다 보니까 12%씩 많이 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얼마가 지나면 취득세가 없어질 거다. 이걸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양도세가 완화되는 시점을 제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간단해요. 현재 시장에서 가치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는 실력을 갖는 거.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려는 게.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게 수반될까요? 어떤 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잃지 않는 투자가 쌓이면 뭐가 된다고 했죠? 성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만 했을 뿐인데도 이 아파트가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 주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막 10억씩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1, 2억씩, 조금 많게는 3, 4억씩 올라가요. 그러면 그 돈이 나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돈을 내가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소액 투자에서는 특히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사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좀 강의에 좀 더 힘을 쏟았던 부분이 있어요. 저 역시도 투자를 시작할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모아둔 돈도 없었고 투자를 하려면 다 모아야 됐었고 근데 절약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아서 절약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잘했던 하나는 그냥 혼자서 꾸역꾸역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투자한 것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왜냐면 제가 있어요. 그때 열반 1기에 50명 가까이 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플러스 1명이 된 거죠. 근데 1년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년 정도 중에 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투자를 못한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그쵸. 딱 봐도 딱 저를 너무 노려보시지 마시고. 네, 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럼 제가 다른 사람도, 강의 들으면서 투자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부럽다. 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저 사람 인정을 한 거죠. 와, 저 사람 투자 잘하나 보다. 많이 했나 보다. 나는 좀 멀었으니까 해야지. 근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조급함 생기거든요.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눌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는 게 제일 쉽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사는 건 너무 돈만 있으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사는 건 쉽다. 그런데 그 보유를 하면서 관리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어차피 내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많지 않아. 내가 어차피 1년에 한 채 사면 많이 사는 건데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좋은 거 사자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투자금 줄일지 고민을 많이 해서 2억 9천에 2억 8천 더 투자를 했죠. 그래서 여기 총 들어간 돈이 2,500만 원 정도 돼요. 투자금 1,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부대 비용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을 할 때도 2억 7천에 2억 6천짜리 사셨던 거죠. 이 투자금은 2,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왜냐면 수리비가 적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앞마당 계속해서 늘리면서 좋아 보이는 애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될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던 거죠. 왜냐면 기다려주니까 시장은.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싹 다 끌어가지고 넣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돈 모아서 사근 장근 제가 보이는 애들 몇 개를 선정해놓고 아까도 같이 트래킹 하잖아요. 몇 개를 해놓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매수. 돈이 생길 때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매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느린 사람이에요. 진짜 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편지 같은 거예요. 느려도 괜찮으니 멈추거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묵묵한 길을 걷다 보면, 묵묵히 길을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이 여정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가 얼마나 쏟아지잖아요. 근데 모르는 길을 가요. 그리고 딱 진짜 비가 너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우산을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가도 길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날 밝을 때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몇 발자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저도 투자를 한 지가 9년 차예요. 어떻게 보면 회수금이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을까요? 느리게 지나갔을까요? 다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막 8년에 10년인데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길어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오는 게 시간이거든요. 전세 2년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근데 저도 지금 반전세를 살고 있지만 제 전세가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짧거든요. 근데 전세를 주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2년이 금방금방 다가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엄청 빨리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빠른 시간 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길 바라는지 이런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표라냐면 저희 비전보드 작성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이 2024년도예요. 최소한 내가 2027년도에 어떤 모습, 지금부터 3년 뒤거든요. 어떤 모습일지는 꼭 한번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떤 모습일지에 따라가지고 이 강의가 끝난 내일부터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처럼 투자할래. 이런 목표를 잡는다?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식으로 잡느냐면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세 채를 투자할 것이다. 또는 수도권 아파트 좋은 걸 부채를 할 것이다. 대신에 이 기간을 하나는 지금부터 1년 이내, 또 다른 하나는 3년 이내.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때고 이때 가격은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나는 돈을 얼마 정도를 모아서 얼마짜리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투자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그 범위에 맞는 임장직을 다 가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정하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뭘 하고 있을지, 내가 어떤 모습에 내가 되어 있을지를 꼭 기억을 해보세요. 꼭 기억을 해보시고 이거대로 한번 행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나 아니면 또는 투자를 하면서 힘든 경우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마인드 세팅이 진짜 중요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순간 할 수 있을까가 물음표 같잖아요. 근데 그건 부정이에요. 그냥 할 수 있다요. 그냥 느낌대로 끝내세요. 할 수 있을까 물음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늘 다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인생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하지 않는 미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는 게 없으니까. 그게 이거예요. 2027년도를 내가 그리지 않는데 그 2027년도가 이루어진다?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건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는 회사 출근할 때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음악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해서 머릿속 생각을 진짜 적막한 환경 속에 그 공간 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나 오늘 어떻게 보내지? 내가 이번 이슈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흘러가는 대로 어차피 우리는 바쁘게 지내잖아요. 그 바쁜 시간을 채워 넣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까? 할 자신이 없는데 못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저는 제 35세부터 35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 지금 누군가 나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35세, 35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까지는 성공했던 경험이 없어요. 정말로. 농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겠다고 마음먹고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똑같아요. 농철님이 한 말이야.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할 수 있을까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만 멈출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한 걸음만 더 내밀어 보세요. 왜냐면 딱 이때가 그만 멈출까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많은 사람 비싼 시기에 와요. 정말 비싼 시기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걸음만 더 간다면 그게 남들과 차이점을 만드는 거예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지만 포기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성장을 계단식 성장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우리가 그만 멈출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어디예요? 항상 이때. 항상 이때. 그만두고 싶어요. 왜냐면 벽이 느껴지니까. 해도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만 더 내밀어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1년 차라고 할게요. 1, 2년 차.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여기 3, 4년 차.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줄어들겠죠. 5, 6년 차. 줄어들겠죠. 7, 8년 차. 어때요? 줄어들겠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느끼냐라고 말을 한다면 예전에 제가 다른 분들 알려줄 때 여기서 이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아파트들을 가져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랑 다 다른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아파트들만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느꼈죠. 아, 이거는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되겠구나. 왜냐면 내가 보는 걸 다른 사람들이 정보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실력을 갖춘다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은 실력이 아니에요. 높은 실력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아는 아파트가 많고 조금만 더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걸음 자체가 겨우 내가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멈출까 말까 고민할 때 그냥 한 걸음 가세요. 그러면 정말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다음 시장 노리지 마시고요. 진짜 이번 장에서 얼마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다음 장까지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죠, 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이거 이외에도 처음에 제가 해보라고 했던 시트래킹 하는 부분,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4가지 있었잖아요. 그걸 꼭 한번 해주세요. 꼭 해주시고 2주에서 4주 정도씩은 트래킹을 해주세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강의 후기를 작성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지금 오프라인에 들으시거나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듣고 나자마자 바로 작성을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과 적용할 점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4주차 모임, 조모임을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조모임은 강의 1부임으로 꼭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동료를 만들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의 환경이 돼요. 그 환경이 되잖아요. 환경이 되게 되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그런 가치가 조금은 더 올라가게끔 하는 것도 조모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주차 임장 보고서 힘들죠. 임장 보고서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원대한 목표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1주차에 열심히 했어.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꼭 완성을 하십시오. 꼭 완성을 해서 임장 보고서 결론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